서정민은 21살에 박도윤을 만났습니다.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정미에게 도윤은 꿈 같은 남자였죠. 키 크고 잘생긴 외모에 능력까지 갖춘 완벽한 남자. 졸업 후 바로 결혼해서 17년을 함께 살았어요. 정미는 도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집안일에만 전념했죠. 도윤의 외식 사업이 번창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졌고 7살 아들 지훈이까지 태어나면서 정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정미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바로 차민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민경은 정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정미 집에 자주 놀러 왔고 지훈이를 친아들처럼 예뻐해 주었죠. 도윤도 민경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미는 임신 소식을 도윤에게 알려주려고 회사에 깜짝 방문을 했어요. 둘째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정미가 본 것은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도윤과 민경이 사무실 소파에서 뜨겁게 키스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임신 테스트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어머, 정미야. 민경이 황급히 옷을 여미며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설명해.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뭐야? 도윤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들어올 때 노크 좀 하지 그랬어. 회사는 놀이터가 아니야. 정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본 것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지속되어 온 일이었던 거죠. 언제부터야? 정미가 물었어요. 민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야,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7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그냥 변한 거지. 사람 마음이 언제나 같을 수는 없잖아. 그 순간 정미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갑자기 무거워졌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시야가 흐려지면서 정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정미가 들은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었다는 것이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이었죠. 정미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병원에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민경은 한 번 문병을 왔지만 정미가 외면하자 그대로 돌아갔어요. 퇴원 후 정미는 도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도윤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정미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둘 다 지쳤잖아. 지쳤다고? 나는 민경이와 함께 하고 싶어. 이혼하자. 그날부터 정미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냈고 재산 분할에서도 정미에게 최소한만 주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지훈이의 양육권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없이 지훈이를 키울 수 없어.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도윤이 말했어요. 민경도 한몫했습니다. 정미야, 너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지훈이는 우리가 잘 키울게.
정미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17년간 전업주부로 살았던 정미에게는 돈도 없고 지훈이를 혼자 키울 능력도 없어 보였거든요. 모든 것이 도윤과 민경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미의 인맥마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경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서는 정미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돌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정미야, 미안한데 당분간 만나지 말자. 우리 남편이 너 때문에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자 정미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패배했고 지훈이의 양육권도 일주일 중 하루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도윤은 정미를 집에서 내쫓았고 정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도 아이도 집도 친구도 돈도 심지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밤이 길고 외로웠어요. 정미는 매일 울었고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때문에 참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이 정미를 붙잡고 있는 유일한 끈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정미는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유연석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정미와 같은 카페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지만 어느 날 현석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커피 드실까요? 매일 보다 보니 안부라도 물어보고 싶어서요. 현석은 42살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정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어요. 정미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현석의 진실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현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았죠. 사업도 망하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현석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미는 자신만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자신처럼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현석이 정미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정미 씨, 만약 복수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수요? 정미가 되물었습니다. 정미 씨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정미 씨에게 한 짓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현석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어요. 정미는 처음에 무서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 나오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현석이 말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석은 정미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먼저 외모를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윤과 민경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할 텐데요. 정미가 걱정했습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석이 말했어요. 저도 그들에게 당한 게 있거든요. 그제서야 정미는 현석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석은 과거에 도윤과 사업을 함께 했던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도윤이 현석을 속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후 현석은 파산했고 가족마저 잃게 되었던 거죠. 도윤은 저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저도 복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석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민은 망설였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훈이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간 도윤과 민경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요. 정미가 결심했어요. 해보죠. 하지만 지훈이에게는 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현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오히려 지훈이를 되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날부터 정미와 현석의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정미는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까지 완전히 바꿀 생각이었어요. 6개월 후 거울 속의 정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형수술로 얼굴이 바뀌었고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몸매도 달라졌어요. 머리카락도 길게 기르고 색깔도 바꿨죠. 예전에 수수한 전업주부 정미는 온데간데없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정혜린으로 바꿨어요. 주민등록증부터 모든 서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석이 도와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예린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외제차도 한 대 샀습니다. 모든 것이 현석의 지원 덕분이었어요. 이제 준비가 끝났네요. 현석이 말했습니다. 정혜린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린은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서정민은 죽었고 이제 정혜린이 살아갈 차례라고 말이죠. 그리고 정혜린의 첫 번째 목표는 도윤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린은 도윤이 자주 가는 고급 레스토랑에 나타났어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죠. 예상대로 도윤이 예린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실례지만 혼자 식사하시기엔 너무 아까운 분이신 것 같은데요. 도윤이 예린의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예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르는 분과는 식사하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외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린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도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희망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린은 도윤의 레스토랑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큰 금액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했죠. 도윤은 예린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 씨 같은 분이 투자해 주신다면 정말 영광이죠. 도윤이 말했어요. 예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은 사업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꽃을 보내고 비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예린은 그런 도윤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어요. 정미였을 때는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편 민경은 도윤이 예린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예린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도윤아, 그 여자 뭔가 이상해. 민경이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예쁘고 돈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민경의 직감은 어느 정도 맞았어요. 하지만 예린의 변화가 너무 컸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린은 조금씩 도윤의 사업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라는 명목으로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했고 도윤의 비리를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석이 미리 알려준 정보도 도움이 되었어요. 도윤 씨 사업,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뭐가 복잡해요? 장부상으로는 흑자인데 실제로는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만 예린은 이미 도윤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탈세, 허위 매출, 그리고 몇몇 불법적인 거래들까지 모든 것이 예린의 손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도윤의 비리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도윤은 예린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우리 좀 더 가까워질 수 없을까? 도윤이 예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예린은 손을 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사업 관계로만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역겨움을 참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어떻게 17년 동안 자신을 속여왔는지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복수를 위해서는 참아야 했어요. 민경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예린에게 쏟는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예린을 볼 때마다 기묘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도윤아, 정말 그 여자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민경이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질투가 아니라 뭔가 수상해. 우리를 노린다는 느낌이 들어. 도윤은 민경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경이 질투한다고 생각했죠. 예린이라는 매력적인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자신을 못마땅해 한다고 여겼습니다. 한편 예린은 지훈이를 만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시간에도 도윤과 민경이 방해를 했거든요. 지훈이는 예린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린에게 묘한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누나,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지훈이가 물어봤습니다. 예린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어요. 그럴 리가요.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예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린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어요. 도윤이 중요한 사업 미팅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투자 조건을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도윤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예린아, 도와줄 수 있어? 도윤이 처음으로 예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긴급히 10억 정도가 필요해. 일주일만 빌려줄 수 있을까? 예린은 속으로 웃었어요. 드디어 도윤이 자신에게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린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조건? 회사 지분 30%를 저에게 넘겨주세요. 그럼 돈을 빌려드릴게요. 도윤은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결국 예린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예린은 도윤 회사의 주요 주주가 되었어요. 며칠 후 예린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도윤의 탈세 증거를 국세청에 제보했고 허위 매출 자료를 언론에 흘렸어요. 동시에 몇몇 거래처에는 도윤의 신용 문제를 알렸습니다. 도윤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국세청 조사가 들어왔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도윤의 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도윤이 예린을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내가 한 짓이지? 예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피해자인데요. 거짓말하지 마. 이 모든 게 너무 우연의 일치야. 증거가 있으세요? 예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예린이 한 일이라는 증거는 없었거든요. 예린은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민경도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도윤의 사업이 망하면 자신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예린에 대한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도윤의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예린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민경을 표적으로 삼을 차례였어요. 민경이 정미로부터 빼앗은 모든 것들을 되찾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예린은 민경의 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민경이 정미의 친구들에게 퍼뜨린 거짓말들, 그리고 정미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 한 일들을 하나씩 추적해 나갔습니다. 현석의 도움으로 민경의 과거 행적들도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민경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민경은 결혼 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낸 경험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숨기고 도윤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린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민경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괴롭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예린은 민경이 정미에 대해 퍼뜨린 거짓말들을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정미를 옹호하는 글들을 올렸어요. 동시에 민경의 과거 행적들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민경 씨가 예전에 미혼모였다는 소문 들었어요? 누군가가 맘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민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욱이 도윤에게는 이 사실을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린은 민경을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어머, 민경 씨 아니세요? 예린이 밝게 인사했어요. 민경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죄송한데,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도윤 씨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정혜린이라고 합니다. 민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윤이 요즘 빠져 있다는 그 여자였던 것이죠. 가까이서 보니 더욱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민경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전 부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요? 민경은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도윤 씨가 전 부인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예린의 말에 민경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정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알아보셨다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예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은 불안했어요. 예린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거든요.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경에게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편지에는 민경의 과거 사진과 함께 위협적인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도윤에게 말하기 전에 조용히 사라지세요. 민경은 공포에 떨었어요. 누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지, 왜 이런 협박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도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았어요. 예리는 민경의 반응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민경도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정미가 겪었던 그 감정들을 민경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한편 도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수십억 원의 탈세가 발각되었고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었어요. 거래처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예린아, 제발 도와줘. 도윤이 예린에게 매달렸어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예린은 도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돈이라도 좀 빌려줘. 아니면 변호사라도 소개해줘. 조건이 있어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뭐든지 할게. 지훈이 양육권을 저에게 넘겨주세요.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지훈이를? 지훈이가 불쌍해요. 예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가 안정적으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도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린이 갑자기 지훈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예린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게 지훈이는 내 아들인데 도윤 씨, 지금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를 감옥에 면회 보내실 건가요? 예린의 말이 맞았어요. 도윤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게 되면 지훈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민경도 요즘 이상하게 굴고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임시로만이야. 도윤이 결국 동의했습니다. 예린은 속으로 환호했어요. 드디어 지훈이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복수가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예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투자자로서 피해 상황을 알리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언론사가 몰려들었습니다. 예린은 우아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섰어요. 안녕하세요. 정예린입니다. 예린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예린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도윤 씨의 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는 사실 박도윤의 전 부인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예린의 폭탄 발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제 본명은 서정미입니다. 17년간 박도윤과 결혼 생활을 했고 지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예린은 자신의 과거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성형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었어요. 저는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이도, 집도, 친구들도 모두 잃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복수가 목적이었나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린은 민경에 대한 이야기도 공개했습니다. 절친이었던 민경이 어떻게 자신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민경의 과거 비밀까지 모두 폭로했어요. 차민경 씨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을 유혹하고 제 인생을 파괴했어요. 심지어 제 아들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예린의 이야기는 모든 언론의 톱뉴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린의 복수국에 열광했고 도윤과 민경을 비난했어요. 도윤은 기자회견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린이 정미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1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렇게 변해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이럴 수가.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민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비밀이 폭로되었고 과거의 미혼모 경험까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민경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어요. 정미였어. 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묘한 기시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무리 얼굴이 바뀌었어도 정미의 본질적인 느낌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린은 기자회견 후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어요. 지훈아, 엄마야. 예린이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린이 들려주는 과거의 이야기들, 둘만 아는 비밀들을 듣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야? 지훈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래, 엄마야. 미안해. 이렇게 늦어서 미안해. 모자는 오랜만에 진짜 포옹을 했습니다. 예린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기자회견 이후 사흘 만에 도윤은 구속되었습니다. 탈세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수년간 감옥에서 지내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경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어요. 과거 비밀이 폭로된 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도윤도 민경도 모두 예린의 계산된 복수에 의해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예린은 모든 복수를 마친 후 홀가분함과 동시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복수를 해냈지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끝났네요. 현석이 예린에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시원하면서도 허무해요. 현석은 예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미 씨, 아니 예린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세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정미로서의 아픈 과거도 정예린으로서의 복수도 이제 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지훈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예린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들이 그 어떤 복수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우리 이제 계속 함께 살 수 있는 거지?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다시는 지훈이를 떠나지 않을게.
예린은 지훈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석도 예린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주었어요. 복수를 위해 만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현석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맙죠. 예린 씨 덕분에 제 인생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복수라는 어둠 속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희망이라는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예린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린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예린은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해주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아요. 예린이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올 거예요. 예린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절망했던 서정민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정예린이 되어 있었어요. 현석과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해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한 후에 진짜 사랑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지훈이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밝아졌고 현석도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예린은 아들의 말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정미라는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고 정예린이라는 새로운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오히려 예린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린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복수라는 어둠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빛을 찾은 것이죠. 그렇게 지옥에서 온 그녀의 이야기는 복수로 시작되었지만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세상 모든 억울한 이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말이에요.